안녕하세요. 전지은 선생님입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 과제였던 9월 7일, 그리고 8일, 9일. 이거 어제 마감이었다, 그쵸? 9월 7일, 8일, 9일 과제를 모두 다 제출해 주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2명에서 많게는 5명, 6명이 그 과제를 제출 안 해서 결석 미인정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7일, 8일, 9일 과제는 다 제출해서 할당이 이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쵸?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는 게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9월 모의고사를 치러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모의고사 치르는 게 처음이어서 분명히 많이 좀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잘 보고 싶다는 욕심 내지 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내 실력만큼은 다 풀고 오자. 아는 거는 모두 맞추고 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100분 동안 진짜 불태워서 최선을 다해서 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범위는 보니까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3단원 한 거 있죠.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제 이동까지 했었던 그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배운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기억을 잘 살려서 잘 풀고 오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월 16일 수요일 우리 6교시 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집합의 연산 중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연산의 성질 그리고 이 연산의 성질의 일부분이지만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연산의 성질까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도 연산의 성질의 일부분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합의 처음 집합의 뜻에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삼집창 같은 모양을 썼었고, 그쵸?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세 줄이 아니라 두 개, 요런 모양의 기호를 나타내서 포함관계를 나타냈었어요. 그쵸? 그리고 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사칙 연산이 있듯이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도 연산이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 지난 시간에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 그리고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마지막 분배 법칙까지 학습을 했었어요.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연장선으로 해서 오늘 집합의 연산에 대한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집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학습을 하기 전에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그때 처음의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전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유니버셜 하고 세트, 집합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셋에서 요 앞에 있는 U를 따서 전체 집합은 우리가 앞으로
U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집합에서 서로소란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교집합,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없다 해서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수에서 쓰이는 서로소가 있고 우리가 방금 짚었던 집합에서 쓰이는 서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분리기는 똑같은데 동음이어인데 의미가 다르니까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 중에 세 번째 연산, 여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서 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 지금 부분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전체로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집합이 아닌 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낼 때는 A에 대한 여집합이라고 하면서 지수를 써주듯이 오른쪽 위에 소문자 C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해서 여기 A에 속하진 않은 원소들이 있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여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만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면은 C라고 하는 걸 문자로 사용하는지 여기 나오는 C가 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면 여라고 하는 게 한자로는 남을여예요. 남을여. 근데 이게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상호 보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상호 보완을 한다는 거는 나 하나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해서 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남아있는 나머지 요런 의미로 해서 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우리가 보통 여분할 때 여라든지 아니면 익명라고 할 때 여라든지 아니면 뭐 여지를 주다 할 때 여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184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에서 문제를 풀면서 여집합의 개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전체 집합은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에 대해서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그러면은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A 여기 오른쪽 위에 C 이렇게 써주기로 했고 지금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썼었죠?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해서 나열하기를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4, 8만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3, 5, 6, 7, 8 제외하고 9,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B는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홀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도 이렇게 써주고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제외하는 거니까 짝수만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 4, 6,
80 해서 닫아주고 해서 B의 여집합은 이렇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차집합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에 속한 부분은 여기를 지워줘야 되겠다, 그쵸? 즉 여기 A에서는 요 부분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 A에 대한 B의 차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기를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연산 중에 수에서 연산 중에 이 빼기라고 하는 기호를 그대로 써요.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원소를 어떤 원소를 가지냐? A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만 B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즉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낸 부분이 요 부분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앞에 붙는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차라고 할 때 덧셈, 뺄셈에서 우리가 한자로는 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쵸? 뺄셈. 여기서 이제 차라고 하는 거는 빼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빼다라고 하는 것은 덜어내고 남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수나 식에서 다른 수나 식을 빼서 덜어내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게 한자로는 다를 차인데 여기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쓰게 되면은 빼다에 대한 영어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difference of set 이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덜어내고 남은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용어에 쓰이는지 조금 보면은 뭐 격차할 때 차의 의미, 뭐 차이 그리고 또는 뭐 차감되었다, 포인트가 차감되었다 할 때의 차 해서 덜어내고 남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차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뭔가 이제 표현하는 요 조건 제시법이 여집합이랑 비슷해요. 한번 다시 여집합의 표현을 살펴보면은 그 여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는데 근데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덜어내고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집합은 여집합 페이지로 넘어와서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어떻게?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를 덜어내고 남은 것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즉 여집합은 차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쵸? 차집합도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문제를 풀면서 차집합을 익혀볼게요. 1번 집합 A는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A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A차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원소가 A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B의 원소가 아닌 것. 그러면은 우리는 A, B, C, D, E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를 제외하고 써주면 뭐만 남아요? B, C, D가 남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차 집합 A는 원소가 B에는 포함이 되는데 근데 A의 원소는 아닌 것이라고 해서 A2 중에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빼면 뭐만 남아요? 그쵸? 공집합이겠네. 원소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즉 우리는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가 같지 않다. 즉 연산 법칙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쵸? A에서 덜어내고 남은 거랑 B에서 덜어내고 남은 거랑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문제 2번 A는 X바, X는 12의 약수, 12의 약수에는 1, 2, 3, 4, 6, 12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는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A 차집합 B를 구해봅시다. 12의 약수에서 B는 2, 4, 6, 8, 10 짝수들이네요. 짝수를 제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것이 1, 3, 근데 12까지는 B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까지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고 B 차집합 A는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에서 12의 약수를 제외하고 8, 10이라고 하는 원소만 남았네요. 2번도 마찬가지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같지 않더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1번을 풀면서 차집합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임을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오 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A 차집합 B는 A 원소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 요 부분이 A 차집합 B였어요. 그쵸? 근데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A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 전체들. 자, 그러면은 교집합으로 살펴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A 차집합 B와 같더라. 즉 A 차집합 B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차집합 페이지로 넘어와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A 차집합뿐만 아니라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또는 집합 P 차집합 Q를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해서 어떤 집합으로 표현이 되던지 간에 교집합과 여집합의 표현 방법을 빌어서 표현하는 이 방법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집합, 차집합 개념 배우고 각각 문제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 3번 페이지 185쪽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오 라고 했어요. 해서 이제 세 가지 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좌변, 우변 각각 나눠서 같은지 살펴볼게요. 자, 문제 1번에
좌변이 A,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먼저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표현하기를 전체집합에서 그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A의 여집합을 제외한 부분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여기서 A의 여집합인 부분을 제외하는 거니까 A 여집합을 제외하니까 이 부분을 색칠할 수 있는 거고 색칠하고 났더니 집합 A인 거예요. 그쵸? 해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1번을 살펴봤고 2번으로 갑시다. A와 집합, A의 여집합을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되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A는 부분 집합이니까 A라고 하는 부분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집합에 대한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니까 두 부분을 다 포함해 보면은 전체 집합이 됨을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3번. 이번에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올 건데 이번에는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 말은 겹쳐진 부분에 대한 건데 A와 A가 아닌 것에 대한 교집합이니까 아무것도 겹쳐지지 않겠죠. 해서 A와 그 A에 대한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지금 문제 3번에서 살펴봤던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그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더라. 이 세 가지는 여집합에 대한 성질, 즉 연산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할 텐데 그 전에 차집합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한 집합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두 집합 전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뭐예요? 두 집합 전부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그쵸? 요 교집합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한 집합에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색칠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쵸? 해서 모양이 대칭적이다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가 나타내기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것이다. 그쵸? 근데 이것은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덜어내고 남은 것. 근데 우리가 요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요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요 대칭 차집합은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요 세모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의 성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의 성질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할 텐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고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벤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즉, 암기가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해내고 이해하시면은 되는 파트다라는 거예요. 조금 덧붙이자면은 존 벤이라고 하는 수학자는 뒤에 나오는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수학자랑 같은 영국 출신의 같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꽤 유명한 학교인데 같은 대학교 동문에다가 두 분 다 논리수리학 또는 뭐 논리학이라고도 하고 기호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일이 많은 학문이다 보니까 기호수리학이라고도 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에서 각각의 유명한 업적을 남긴 거죠. 존 벤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드모르간은 드모르간의 법칙, 연산의 성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 벤 같은 경우에는 기호수리학이 원래는 이제 기호 또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학문인데 도형이라든지 그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일이 거의 없었을 때 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활용해요. 해서 뭐 직사각형 또는 뭐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용해서 집합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도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공집합이다 라는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는 건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원소가 없는 것이니까 빼나 마나 그냥 자기 자신 전체 집합만 남는 겁니다. 해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 2번, 3번은 우리가 문제 3번에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그 말은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다. 여집합 기호가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잘 처리해 주시면 되고, 3번으로 넘어와서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4번은 우리가 예제 1번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살펴봤었던 성질이에요. A 차집합 B는 교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집합과 차집합을 이제 나눠서 한번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여집합의 성질 첫 번째,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집합 A를 덜어낸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고, 네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첫 번째,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교환 법칙이 차집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차집합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차집합 A도 같은 방법으로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리고 차집합은 A에서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차집합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집합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한번 배웠어요. 그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합에는 속하지만 두 집합에 공통으로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어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것이다 라고 했고, 얘는 A,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기호, 세모를 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었는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드 모르간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새롭게 발견해내는 성질, 드 모르간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과 죄송해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더라 하는 요 두 가지 성질을 통틀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페이지 186쪽에 함께하기에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확인할 법칙은 합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활동 1번, 벤 다이어그램에 A와 B의 합집합을 색칠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집합을 색칠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색칠해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색칠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이 아닌 부분, 요 바깥 부분이 되겠다. 그쵸? 활동 2번,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색칠하고 두 여집합의 교집합을 색칠한 다음 비교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부분이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부분. 두 집합의 교집합은 두 부분이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깥 부분이 되겠네요.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더라. 마치 여기 여집합이 가로 안에 있는 집합과 연산에 분배 법칙 되는 마냥 집합 A는 여집합이 되고 B는 B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는 안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이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더라는 거.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나머지 성질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활용해 봅시다. 1번, A와 B의 교집합을 이용을 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교집합은 여기 겹쳐진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겹쳐진 부분에 대한 여집합은 바깥 부분.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한번 합집합 해봅시다. A의 여집합은 A 바깥 부분이고, B의 여집합은 B 바깥 부분. 그랬더니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색칠이 됐어요. 즉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더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5번을 통해서 드모르간의 법칙, 다 성질로 써놨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세요. 2번.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성질은 이러한 성질이네요. 먼저 그러면은 A 차집합 B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두 집합 바깥 부분, 두 집합을 이제 합하는 거니까 색칠된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B라고 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바깥 부분이 다 색칠이 됐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것을 B의 여집합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자변에서 우변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A 차집합 B와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을 합집합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차집합에 대한 부분을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방금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을 전개해주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교집합 그리고 B 여집합, 교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대해서 B의 여집합이 교집합된 것을 전개한 거예요. 그쵸? 분배법칙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거 정리하면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주면 더 작은 집합, 부분 집합인 B의 여집합만 남겠다라고 해서 우변에 있는 B의 여집합이 나옴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산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이었어요. 그쵸? 이제 문제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 A의 원소는 25개, B의 원소는 16개,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6개일 때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우리가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제외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45 빼기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공통인 부분, 겹쳐진 부분의 원소를 빼주면 되는 거였어요. 해서 정리 45 빼기 중괄호 25 더하기 16 빼기 6이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가 35가 되어서 45 빼기 35는 10 따라서 답은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187페이지의 문제 7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었다.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수학의 미학이 뭐예요? 복잡해 보이는 것도 간단하게 나타내는 미학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는 것, 이 30명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고,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 집합을 A,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이고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집합 A의 여집합에 대한 원소가 12명, 그리고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니까 이번에도 B의 여집합은 8명. 자, 여기서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오는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A 교집합 B는 15라고 둘 수 있겠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대충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 30명 중에서 손전등 가져온 학생들, 그리고 머리전등 가져온 학생들, 여기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바깥쪽 부분 맞죠? 바깥쪽.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니까.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손전등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머리전등도 안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 6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합집합은 집합 A, 집합 B의 원소 개수 더하고 공통인 부분 빼주고, 자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30 빼기 중괄호 여집합, A 여집합이 10이니까 집합 A는 18이고 B의 여집합이 8이니까 B는 22고 교집합은 15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30에서 빼기 25가 되어서 5. 따라서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은 5명이더라는 거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처음의 집합을 의미하기 위한 용어였고 U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만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었던 거예요. 해서 조건제시법으로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지만 그렇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으로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나타내기를 A 차집합 B 해서 요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X에는 포함이 되지만 B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요 차집합에서 등장하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네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한 집합에는 속하지만 두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것. 즉, 요 차집합의 합집합
이었는데 간단하게 이런 세모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의 성질. 연산의 성질은 암기하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배운 것들 정리해 봅시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원소를 덜어내고 남은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집합 A가 나오는 거였고, A 차집합 B는 차집합 요 마이너스 기호 말고 교집합 기호를 나타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것은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 것과 같더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드모르간의 법칙.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교집합과 같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합집합과 같더라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5일에 올렸던 퀴즈 과제와 그리고 16일 오늘 올릴 퀴즈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해서 문제풀이 그리고 유형 소개에 대한 수업을 올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퀴즈 과제 먼저 풀고 본인이 푼 것과 선생님이 푼 것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의고사 준비 잘해서 원하는 점수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